네, 우원식 의원입니다. 지금 단식 농성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편치 않은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행태를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나 안전성 측면을 종합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방금 제가 한 말은 일본이 한 말이 아닌 며칠 전에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한 말입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우려는 괴담으로 치부한 채 해양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방류 타이밍만 보고 있는 우리 정부의 모습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그 정부 여당도 정말 가관입니다. 얼마 전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이 기준치 18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도쿄 전력 발표에 대해 우리 바다에 올 가능성이 없다.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일은 절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괴담 아닙니까? 무엇이 과학이고 무엇이 괴담입니까? 과학적,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법,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IAEA와 지속 협력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표면적으로 내걸고 있는 조건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째, 안정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처리수 안전 주장은 주장일 뿐 정말 제대로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삼중수소는 희석해서 내보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삼중수소는 오염수에 포함된 64개 핵종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알프스는 삼중수소뿐 아니라 탄소 14도 원천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오염수의 72%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내 축적돼 피폭되면 골수암과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론튬 90의 경우 기준치 약 2만 배 초과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삼중수소의 경우 희석해서 내보내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희석시킨다고 있던 방사성 핵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방사능 총량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셔도 될 정도로 안전하게 처리됐다면 일본 자국 내에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왜 바다에 버립니까? 둘째, 생태환경 영향평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가 주변국 해양 생태계 및 생물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았으며 해양 퇴적물에서 방사성 핵종 농도 등도 방사성 영향평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이 피해보다 커야 한다는 IAEA의 안전지침 GSG-8 정상화 요건에 위배되며 GSG-9에서 강조하고 있는 환경 내 추가 방사성 핵종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또한 위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30년 이상 방출한다는 데 있습니다. 30년 이후에 바다가 안전하다고 제대로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닷물에 희석됨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람이 먹는 건 바닷물이 아니라 생선 등 바다 생물입니다. 먹이 사슬로 인해 생체 축적된 바다 생물에 의해 장기적 인체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치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그것이 그 반증입니다. 희석시킨다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괴담입니다. 2019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며 한국이 승소할 당시 WTO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해당 식품 자체의 방사능 수치만 놓고 판단하지 마라. 그 식품이 생산되고 섭취되는 생태와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라. 이것은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IAEA의 안전성 검증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 검토 목적 및 업무 범위를 해양 방류에 대한 기술적 지원 그리고 일본 정부와 체결한 위임사항으로 한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검증입니다. 또한 IAEA는 지난 2015년 8월 일본인
IAEA 사무총장 시절에 낸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 일본 내 대량의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으면 누출 사고 위험이 있다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바다로의 통제된 방류를 재개하는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IAEA의 검토를 요구하기 전 2015년에 이미 IAEA가 아무런 검증 없이 일본에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IAEA가 권고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일본의 의뢰를 받아 IAEA가 셀프 검증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넷째,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핑계를 대며 해양 방류가 유일한 해법인 양 말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인 알프스 소위원회는 2018년 후쿠시마 오염수 5가지 처분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편인데요. 여기에는 해양 방류 외에 지층 주입 방안, 지하 매설 방안, 수소 방출 방안, 수증기 방출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층 주입 방안은 3,976억엔, 지하 매설 방안은 1,624억엔, 수소 방출 방안은 1,000억엔, 그리고 수증기 방출 방안은 349억엔, 마지막 해양 방출 방안, 지금 하겠다는 방안은 34억엔입니다. 처분 방안에 따라 돈이 최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가장 값싼 해양 방류는 34억엔, 308억 원, 가장 비싼 지층 주입 방안은 3,976억엔, 약 3조 5,982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해양 방류가 유일한 해법이 아닌 건 일본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가장 싸고 쉽고 빠르게 처리할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반대하고 일본 어민들과 후쿠시마 주민들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건 결국 돈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무런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을 위한 일입니까? 일본 정부를 위한 일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입니다.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 30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폐로 작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염수는 계속해서 생기고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언제까지 배출할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일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이제 원전 사고로 인한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최초의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공해상에 투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변 국가들까지 영향을 끼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입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앞으로 원전 폭발 사고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때는 오염수를 바다로 투기하지 말라고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지구적으로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나쁜 선례를 남길 뿐입니다. 이러한 나쁜 선례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게릿 하린이 말한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노력과 상호협력으로 막아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비용 때문에 공해상의 대규모 핵 오염수 투기 선례를 남기는데 최초로 동의해준 불명예스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일본도 버리겠다는 물을 우리 총리가 나서서 마시겠다는 대한민국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5 내지 7개월 후에 방사능이 검출되면 책임지겠다는 하나만한 말 대신에 일본의 핵폐기수 방류를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용인함으로써 얻을 국익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이상입니다.